안녕하세요. 반려인 수환의원의 한태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시험관 시술 5년 실패를 딛고 44세에 자연임신과 출산에 성공한 태음인 사례를 사상의학으로 풀겠습니다. 이듬해 44세에 건강한 남아를 출산했습니다. 체질에 대한 이해와 혈류의 섭리가 단 몇 개월 만에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내원 당시 42세였던 주인공은 4년간의 시술 실패와 자궁의 임신으로 사실상 임신 불가능 판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반복되는 상실의 패판 속에서 발견한 핵심은 난자의 상태가 아닌 생명을 품어낼 토양의 문제에 있었습니다. 8mm의 얇은 자궁 내막은 정자가 생존하기 힘든 강산성 환경입니다. 임신을 위해서는 알칼리화가 필요합니다. 자궁 내막 두께는 단순한 쿠션이 아니라 생명을 허락하는 알칼리성의 척도입니다. 11에서 14mm가 목표입니다. 여기도 도달하지 못하면 정자는 자궁의 산성 환경을 뚫고 수정되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이를 위해 호르몬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에스트로겐은 폭발적 성장을 이끄는 여름의 햇살이며 프로게스테론은 질적으로 성숙시키는 가을의 햇빛입니다. 에스트로겐은 혈관을 크게 확장시켜서 자궁을 향해 막대한 양의 혈류를 역동적으로 쏟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자궁 내막을 두텁게 합니다. 소음인은 에스트로겐이 부족하지만 태음인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자궁 내막이 엷은 경우가 있습니다. 프로게스테론은 푸른 사과를 붉게 익히듯이 혈류를 조율하여 10개월 동안 생명을 유지하고 성숙시킵니다. 하지만 팔로델과 엽산 같은 약물이 태음인에게는 오히려 호르몬 균형을 깨트리는 선의의 방해꾼이 되기도 합니다. 서양인 약물입니다. 도파민이 이미 과잉인 태음인에게 팔로델은 독이며 엽산의 에스트로겐 성향은 착상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수정 이후에는 프로게스테론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엽산이 에스트로겐을 높여서 반대로 프로게스테론이 낮아지면서 탈락됩니다. 태음인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환자는 전형적인 태음인이었습니다. 남들과 똑같은 28일 주기가 아니라 태음인마다 계절적 리듬이 존재합니다. 팔로달 복용을 중단한 지 한 달 만에 호르몬 수치가 자연적으로 정상화되며 몸의 균형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4년의 긴 겨울을 지나 드디어 43세의 봄을 맞이하게 됩니다. 태음인을 위한 자연 임신 기록이 시작됩니다. 음인에게 겨울은 호르몬 휴지기입니다. 이때는 억지로 시도하기보다 약물을 끊고 봄을 위해 몸을 만들어야 합니다. 2월 입춘이 되자 본격적인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태음인의 프로게스테론이 상승하는 봄을 타겟으로 잡았습니다. 나트륨을 통한 혈류량 펌핑과 즉 짜게 먹는 음식과 자궁의 프로게스테론을 높이기 위한 처방으로 자궁 내막은 완벽한 12mm가 되었습니다. 집중치료 4개월 만인 6월에 인위적인 시술 없이 자연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아기 집을 확인하였습니다. 수천만 원의 비용도 해내지 못한 일을 체질의 이해와 혈류의 섭리가 해냈습니다. 생명은 자연의 기적입니다. 에스트로겐의 확장과 프로게스테론의 성숙, 이 두 호르몬의 완벽한 역할 분담이 임신 성공의 열쇠였습니다. 가임력 저하 시기라는 서양의학적 한계를 넘어 단 4개월의 집중 치료로 건강한 착상을 이루어냈습니다. 원장님, 아기 집 보고 왔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환자의 기쁜 목소리가 담긴 메시지는 모두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 태음인의 약점인 자궁경부 무력증을 막기 위해 12주까지 철저한 유산 방지 전략으로 문을 단단히 잠갔습니다. 프로베라와 한약이 이를 도왔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반려인수 한의원은 자연의 섭리 안에서 생명을 돕습니다. 7년의 굴레를 벗어난 이번 사례는 환자의 체질적 본성과 계절의 리듬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는 눈이 아주 반짝입니다. 태음인 엄마와 양인 아빠 사이에 태어난 아이입니다. 눈빛이 밝은 것으로 추론하여 볼 때 양인 같습니다. 기계적인 수치 교정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체질적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사상의학이 추구하는 근본 치료입니다. 만원과 난임의 시대입니다.
조건이 성숙되지 않았을 때는 잠시 멈추고 내 몸이 보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수치상 문제가 없어도 실패를 반복한다면 자궁 내막의 두께를 확인하세요. 그 해답은 식습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자궁을 깨우는 혈류의 비밀을 알아볼까요? 이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생명 잉태의 원리를 찾는 여정입니다. 물은 반드시 나트륨이 있어야 흡수됩니다. 샐러드만 먹는 다이어트 식단은 오히려 혈류량을 줄여 자궁을 얇게 합니다. 싱겁게 먹는 식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찬을 안 먹으면 염도 섭취가 줄어듭니다. 심장을 중심으로 뻗어나가는 혈류는 체액이 충분할 때만 가장 먼 곳인 자궁까지 골고루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궁은 두뇌와 마찬가지로 가장 먼 곳에 있습니다. 자궁은 인체 보일러 시스템의 문간방과 같습니다. 혈액의 절대량이 부족하면 혈류가 도달하지 못하고 자궁은 차갑게 식어버리고 맙니다. 즉, 자궁의 대사 활동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샐러드의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시킵니다. 의민들에게 짠 국물은 독이 아니라 생명의 수압을 올리는 모터입니다. 자궁 내막을 두껍게 하려면 짠 국물을 드세요. 소음이는 미역국, 태음이는 된장국과 동치미 국물이 보약입니다. 소음이는 에스트로겐이 낮아 수도꼭지가 잠긴 상태이고 태음이는 호르몬은 정상이라도 식이요법의 오류로 물 자체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증상은 같아도 원인은 다릅니다. 소음인을 위해서는 맵고 짠 국물을 최고입니다. 검은 콩 된장이나 고추장을 활용해 자궁 혈류를 증가시켜야 내막이 두꺼워집니다. 태음인은 수분과 염분만 채워줘도 순환이 살아납니다. 밥보다 짠 국물을 넉넉히 마시는 것이 임신의 지름길입니다. 적절한 짠맛은 내 몸에 식어있던 문간방까지 생명의 혈류를 뻗게 만듭니다. 자궁을 따뜻한 옥토로 만드세요. 기계적 교정에서 자연의 섭리로 패러다임을 바꾸세요. 올바른 환경이 갖춰지면 생명은 스스로 찾아옵니다.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블로그의 글을 읽으세요. 감사합니다.